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 전화를 하고 어떤 때 문자를 보내고 어떤 땐 카톡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부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요. 카톡도요? 네, 카톡도요. 신입사원이라면,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경험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효율적이고 좋을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려 직장인의 이메일이라고 하는 EBS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 이 소문난 일잘러 디고디 원찬이 견적서 잘 쓰는 법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직장인계의 인기 유튜버 이원찬 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계의 소문난 일잘러 디자인의 공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반갑습니다. 원찬입니다. 일잘러.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한 꿀팁까지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고디 전화는 대면 미팅을 제외하고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문자나 이메일, 카톡 같이 나중에 확인했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딜레이가 없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짜고짜 담당자한테 막 전화했다가는 예의 없는 사람 혹은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텔레폰 포비아, 폰콜 포비아, 콜 포비아라고 전화 공포증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이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MZ세대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꼰대같이 뭐야 전화 받는 게 뭐가 두려워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전화를 걸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디고디 원찬이 전화를 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로 미리 통화 가능한 시간을 물어본다. 회사마다 출퇴근 시간, 업무 시간, 점심 시간도 다르고 담당자가 용무 중이거나 이동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막 전화를 했다가는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통화가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화 가능한 시간을 물어보면 좋습니다. 땡땡 과장님, 보내주신 메일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혹은 언제 통화 가능하신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면 최고! 상대방 역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그리고 대략적인 시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두 번째, 전화를 받은 후에 전화 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본다. 문자로 미리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전화를 할 경우도 생기죠. 예를 들어 언제 통화합시다 라고 해서 통화를 했어. 근데 끊고 나서 한 20분 있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다시 문자로 통화 안 하신가요? 물어보기는 약간 사족일 수 있어서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상대에게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야, 전화 통화가 가능하니까 받은 거지 그것도 뭘 물어보냐? 바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 진짜 그런 분들 있으면 나 진짜 사회생활 어떻게 할지 진짜 머리가 막 아플 정도입니다. 자, 전화를 내가 받았어. 근데 이동 중일 수도 있고 잠깐만 시간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다짜고짜 그냥 내 욕먹기 쫙 얘기하면 상대방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설마 업무 담당자가 하루 종일 여러분 전화만 막 이렇게 오매골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자, 있다면 백판 쉬고 오셈. 빨리빨리. 그래서 전화를 받았음에도 통화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담당자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첫 번째, 미팅 중이어서 죄송해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두 번째, 제가 10분 뒤에 미팅을 들어가야 돼서 잠깐 통화는 괜찮으신데 어떤 일이시죠? 세 번째, 네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예시 맛집 아주 이해하기 너무나 쉽죠? 두 번째, 문자. 문자는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조금 캐주얼하지만 그래도 메신저보다는 조금 더 포멀하고 형식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자는 이런 상황에서 보냅니다. 첫 번째, 이메일보다는 답변이 빨랐으면 좋겠는데 전화로 할 정도로 구구절절 긴 내용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뭐뭐 과장님 오늘 미팅하기로 한 디고디 원찬인데요. 혹시 건물에 주차가 가능할까요?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거는 전날 미리 메일로 보내놓지 않으면 당일날 메일을 보냈을 경우에 담당자가 확인을 못할 수도 있고, 미팅 시간이 오전 9시인데 9시 전에 전화를 하는 건 조금 죄송한 경우, 혹은 점심시간이 겹친 경우, 그럴 경우에 문자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2시에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장소에 도착해서는 땡땡 과장님 저희 지금 도착해서 로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자를 보내면 아주 깔끔합니다. 두 번째, 연락처, 이메일 주소와 같이 길지는 않나 비교적 문자로 서면화된 그런 정보를 보내야 할 때, 여러분 업무하다 보면요, 혹시 땡땡 담당자님 연락처 공유 가능할까요? 이런 일 정말 많이 생깁니다. 혹은 내일 미팅 장소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전화로 하기에는 굉장히 받아 적어야 되니까 상대방이 불편하겠죠. 그런 경우에 문자를 자주 사용합니다. 업무하는데 카톡을?
이라고 경악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카톡 정말 많이 씁니다. 진짜 레알로 많이 써요. 약간 레알이란 말 좀 너무 옛날 말인가? 정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톡 지옥이란 말이 생겼고 단톡방에서 실수하면 안 돼! 라고 배경 이미지로 저런 섬찟한 것들을 깔아놓기도 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문자도 있고 이메일도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카톡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첫 번째, 다수의 담당자가 동시에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나 담당자 모두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바로바로 즉각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패키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칩시다. 양산 일정이 빠듯해서 제가 막 옮겨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막 CC하고 그럴 수 없을 때는 단톡방에서 그냥 데이터를 다 보내고 업무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으니까요. 뭐뭐 과장님, 지금 공장에 도착했는데 공장장님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기다려야 되나요? 두 번째, 이미지나 문서와 같은 파일들을 비교적 빨리 공유해야 될 때. 근데 과장님, 지금 감리 샘플 나왔는데 요거 컬러랑 레이아웃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혹은 그때 미팅 때 요청하신 사업 등록증 외부에 있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럴 때 카톡을 씁니다. 단 카톡의 경우 개인용 메신저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상대방에 따라서는 카톡 커뮤니케이션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친한 상황 아니면 미리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보내도 되냐고 양해를 구하면 좋습니다. 미팅 끝난 자리에서 대리님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복귀하면서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진짜 카톡 사용 완전 개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내가 해야 할 말들을 끊어서 얘기하지 말고 한 번에 쫙 다 정리해서 한 통의 카톡으로 보내세요. 예를 들어서 땡땡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더운 날씨에도 미팅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하신 계약서는 이번 주 내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미팅 때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땡땡 과장님 안녕하세요. 깨똑. 오늘 더운 날씨 미팅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깨똑. 말씀하신 계약서는 이번 주 내로 전달해 드릴게요. 깨똑.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카톡 커뮤니케이션 최악 오브 최악. 그게 뭐냐면 인사하거나 말을 건네놓고 상대방이 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진짜. 지금 열받으려 그래. 안녕하세요 땡땡 과장님 하고 본인 용무를 얘기 안 하고 내가 답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그거. 이거 인터넷 게시판에서 난리가 났었던 이슈입니다. 내가 용건이 있으면 쫙 보내지 간 보듯이 불러놓고 답변 기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잘 정리하니까 오늘도 이해가 잘 되셨죠? 그런데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에는 해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 외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연락하지 말 것. 특히 전화, 문자, 카톡 순으로 이 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인의 업무 시간은 9 to 6입니다. 오전 9시 전, 업무 전 시간에 내가 막 전화를 하거나 혹은 6시 넘어서 막 전화한다. 굉장한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문자, 카톡 역시 상대방 담당자와 친하지 않거나 업무 외적인 시간에도 약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서로 상호 간의 이해가 깔려있지 않는 이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겁나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6시 넘어서 한 7시쯤에 그럼 과장님 혹시 전달하신 자료 준비됐나요? 아니 왜 일 끝난지 연락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두 번째, 주말에는 절대로 연락하지 마라 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친해도 개민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신입사원이 아닌 우리 부장님들, 팀장님 혹시 있으면 절대로 주말에 연락하지 마세요. 디고디. 자,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전화와 문자, 카톡을 어느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면 쓸데있는 알쓸신지 알아봤습니다. 약간 현타오네요. 업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일을 단순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상대방과 일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것도 일 잘하는 일잘러의 능력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자, 디고디 원찬 채널의 D청자분들은 일잘러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요지게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래스 101 아주 반응 좋습니다. 광고 한 번만 합니다. 클래스 101 한번 가셔서 들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디고디